데이터를 제대로 다운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은 GDP로 바꿨어요. 예, 한글하고 영어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어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면 이어가 지금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캐릭터.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다운로드를 직접 받은 데이터가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였지만 뭐를 붙여놨는지 다 캐릭터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상관은 없는데 나는 이제 숫자로 인식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나를 만들 건데 하나는 어 뭐 1970부터 2020까지 컬럼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도라는 벡터로 스토어해라가 있고 두 번째는 AS 커맨드를 써서 어, 첫 번째 행에 있는 이어가 지금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변수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뉴메릭으로 S 뉴메릭 이렇게 해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연도 변수 1970부터 2020까지 하나의 벡터를 만든 다음에 컬럼 바인드 해가지고 붙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GDP 데이터가 있고 거기다가 연도라는 거를 컬럼 바인드 변수니까 컬럼 바인드에서 다시 GDP로 리디파인 합니다. 그게 이제 260번 라인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벡터를 생성을 하고 벡터를 원래 GDP에다 붙였습니다. 변수가 하나 늘어났죠. 원래 총 산출이 원 데이터고 GDP가 이제 새로 만든 데이터인데 베리어블이 하나 늘어났는데 이제 마지막 그 행에 연도라는 변수고 이제 그 변수는 1970부터 2020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 있죠. 여기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런 엑셀 데이터 말고도 SPSS, SAS, 스테이터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통계 분석 패키지 데이터는 다 불러올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기술적으로 이제 이거 불러오려면 헤븐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근데 뭐 요즘에는 아마 그것도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저 클릭을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다 깨끗이 한번 해볼게요. 콘솔도 클린하는 게 있는데 안 보이, 왜안 보이지? 네, 이거 다 클린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 이제 사용할 거니까. 예, 이제 계정을 이제 아까 ggplot 사용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ggplot2를 불러오고 라이브러리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도 이름을 좀 리스트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불러온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컬럼이 이어고 두 번째 컬럼부터 이게 지금 저희가 GDP를 불러왔는데 농림, 광업, 제조업 뭐 이렇게 섹터마다의 GDP를 지금 다 불러왔어요. 예. 일단은 GDP를 플러스를 할 건데 가로축은 연도로 하고 그 세로축은 GDP 합계, 총 GDP 합계가 30번 합계를 Y축 그다음에 예, 가로축은 연도로 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포인트 찍을 거예요. 사이즈 2로. 그리고 포인트 찍은 거에 더하기 해서 그 위에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미니멈은 70부터 2020. 전부 다 플랫 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라고 해도 창 사이즈가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실행이 안 되면 도와드릴게요. 다들 잘하시네요. 속도를 쏘. 그 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하시네요. 창이 여러 개 더 있고 다른 그림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디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지금 이 GDP 보시면 1970년도부터 보시면 어느 순간 굉장히 그 성장률이 빨라지죠. GDP 성장률이 빨라지는데 이제 이제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좀 자주 사용하는 그 커맨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커맨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름이 다 한글이잖아요. 그럼 한글 쳤다가 영어로 쳤다, 한글 쳤다 영어로 쳤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커맨드는 리쉐입이에요. 리쉐이프 패키지 안에 있는 리네임이라는 그 함수를 쓰겠습니다. 패키지마다 리네임이라는 함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A라는 패키지의 리네임인데 그거는 펑션이 달라요. 그것도 같이 이제 네임을 하는 방식이지만 뭐 따옴표를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변수랑 예전 변수랑 위치가 다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최근에 활용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간단하고 인투이티브한 리네임하는 게 리쉐입이라서 그래서 받았는데요. 일단은 리네임이라는 함수 안에 원 데이터 이름을 넣습니다. GDP 넣어요. 그래서 컬럼 중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를 다 넣습니다. 컴바인 하는데 합계를 GDP로 바꿀 거고요. 부동산업은 리얼 에스테이트로.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따옴표 같은 거 이거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에러 나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네,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그건 ICT로 했고, 농림업은 아그리컬처, 매니팩처, 제조업은 매니팩처. 이런 식으로 제가 활용할 것만 좀 바꿨어요, 이름을.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부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내가 바꾸고 싶은 것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쉐이프, 그 다음에 GDP. 어, 없대요. 그러면 또 다운받아야 되나요? 패키지를? 패키지 다운받겠습니다. 리쉐이프, 닉네임. GDP라는 게 없대요. 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컬럼 GDP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꽤, 꽤 없나요? 예. 지금 제 생각에는 뭔가 충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리네임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리쉐이프에 리네임을 써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있나?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충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리네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리쉐입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리네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이후에 어떤 실행한 다른 패키지에서 리네임이라는 함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게 위에 거를 오버라이드 하는 형태라서 제가 리쉐입을 다시 다운받았어요. 이번에 한번 다시 되나 볼까요? 예, 이제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커맨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리네임이 이제 패키지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한정하는 커맨드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영어로 일부가 바뀌었죠.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예. 스몰 GDP는 데이터의 이름이고 캐피털 GDP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51년 동안에 총 산출량 값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 아까 이 파이프 함수 사용할 때 이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 이거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성장률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돼요? 뭐 경제 성장률이 3%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GDP 값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경제 성장률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산출 값을 지금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한 해 전 거의 값이 필요해요. 성장률을 디파인해서 그리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레그 오퍼레이터라는 313번 레그. 그러니까 레그하고 포워드가 있어요. 포워드는 앞으로 빼는 거고 레그는 뒤로.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GDP 값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데 GDP 값이 이런데 레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가 없고 그 두 번째 해가 5842. 그러니까 70 데이터가 71년 데이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1년 기준으로 70년께 왔으니까 71년 기준으로 t만의 쓸값이에요. 레그를 하면. 근데 여기 n이 2라고, n2라고 레그를 2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a가 두 개가 생겼죠. 나는 5년 동안의 성장률, 연성장률을 보고 싶어. 조금 긴 기간 동안에. 그럼 레그를 5를 줘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만약에 이거 5년 동안의 성장률. 이거를 이제 5로 나누면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초 통계, 기초 요약 통계부터 한번 보고 그거 기반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317번에 그 파이프 펑션 쓸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GDP 데이터 쓸 거예요. 일부 변수명을 0으로 바꾼 거. 그래서 뭘 쓸 거냐? 연도 쓸 거고, 이어 말고 연도 쓰는 게 연도가 숫자로 인식되니까 혹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연도를 쓰고, 그 다음에 GDP, 리얼 에스테이트, ICT 분야, 아그리컬처 분야, 매니팩처링 다 합친 거. 그걸 뽑아요. 셀렉트로. 그다음에 뮤테이트는 이 안에서 정의하는 거잖아요. 뮤테이트는 GDP growth rate. growth rate는 GDP에서 GDP 레그. 그러니까 1년 연성장률이네요. 연성장률 값. 그거를 정의했어요. GDP 언더바 GR로. 그 다음에 얘를 그리겠습니다. 그릴게요. 그러면 X축에 연도를 놓고 Y축에 이 growth rate를 놓고 포인트를 사이즈 3으로 해서 연도마다 포인트 찍을 거예요. 연성장률을 포인트 찍고 라인으로 이을 거예요. 그래서 70년부터 90년까지. 이거 2020년까지 너무 긴 것 같아서 90년까지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ldn't find function ggplot. 예, 다시 설치. 다시 이제 해야 되네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실행을 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랬죠? 이건 이번에 성장률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 오르는 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30%, 50%까지도 가네요. 70년대 초반에는. 그러면 이거 약간 그림을 키워가지고 최근 것까지 다 보겠습니다. 최근 것까지. 최근 것까지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는 정말 고도 성장기였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볼까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이미 80년대도 굉장히 높죠. 10%가 넘다가 이제 뭐 2000년대 들어가면 이제 10% 아래로 내려가고 2010년 예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그리고 이게 20년, 19년, 18년, 17년, 17년 이후에 지금 막 곤두박치고 있네요. 명목상으로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건 뭐냐? 뭐가 다르죠? 스무드라는 거를 연결. 지금 이거는 선을 연결한 거잖아요. 네, 선을 연결하는 대신에 fit을 한번 찾아볼게요. fit을. 예. 그게 지오 스무드. 안에 우리가 메소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술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이게 그냥 하면은 무한대 파라미터로 피팅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성장률이 한 이 정도 시점부터 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거의 플랫해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75년부터 82, 3년까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랫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거 한번 최근까지 늘려볼게요. 기간을. 예, 최근까지 늘리면 계속 떨어져요.
혹시 뭐 경제학 원론 같은 거 들어봤나요? 수업?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예. 이게 뭐 자각 못하고 아니라 사실 필연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좀 예, 시간이 없고. 아무튼 예, 예, 이제 피팅을 해보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은 뭐죠? 아, 예. 지금 이거를 되게 플렉서블한 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냥 리니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핏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핏은 이 스무드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저렇게 이제 넌 파라메트릭 스무딩을 하고 그건 이제 폴리노미얼이 무한대인 것으로 이제 인투이티브리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피팅을 하는 게 리니어 모델, LM이 리니어 모델의 약자고요. 메소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GLM은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LM이 리니어 모델인데 G가 앞에 붙은 거죠. 예,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인데 어, 뭐 로짓, 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뭐 그런 거 뭐 안 들어봤죠.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뭐 그냥 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넌 파라메트릭한 거랑 리니어랑 그 중간 단계가 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한번 피팅해 볼게요. 리니어 핏. 이 직선. 예, 직선입니다. 직선처럼 안 보이네. 네, 직선이고, 90년까지니까 좀 늘려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예, 그냥 직선을 그었을 땐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쭉 떨어지는 것처럼 노미널 GDP로 봤을 때. 그러면 뭐 다른형 감마 펑션도 있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 GDP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ICT 부분만에 그 산업 성장률을 하나 더 구하려고 해요. 뮤테이트 377 라인에 GDP에 추가해서 ICT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GG 플랫을 하는데 선을 두 개 그을 거예요. 하나는 전체 산업 생산의 성장률, GDP 성장률, 하나는 ICT 섹터만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376, 377에서는 두 개의 변수의 성장률을 계산을 했고 379, 380에서는 라인을 두 개를 그립니다. 이해가 돼요? 379, 380. 지오메트릭 라인인데 하나는 X축은 같은데 하나는 Y축이 GDP 그로스 레이시고 하나는 ICT 그로스 레이시. 그래서 90년부터 2000년까지 한번 플랫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어때요? 이거 그 어디에도 발표 못하죠. 검은색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색이 구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첩시킬 거예요. 이거 보통 중첩 잘 안 하기도 해요. 그냥 이거 뭐라 그러죠? 그 그림을 두 개의 패널로 해가지고 놓고 이제 보게도 하고 하나의 그림에 두 개를 다 같이 놓기도 하고 하나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을 하나의 그림에 그러니까 이 라인 그래프를 하나의 그림에 이제 중첩시키는 걸 해볼 텐데요. 예, 여전히 뭐 셀렉트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파이프 펑션 사용하는 게 되게 유용해요. 예, 그 셀렉트를 해서 변수 정의를 안에서 하고 뭐 지금 우리가 사실 그룹 바이를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를 활용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코딩을 지금 짰고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뭐라고 하죠? 템플릿 하나 갖고 있고 거기는 변수만 바꾸고 하는 거. 어차피 성장률 계산하는 거는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GDP 전체 그다음에 ICT 성장률 구했고 매핑을 이번에는 라인에다가 X축, Y축을 디파인한 게 아니라 GG 플랫 안에다 디파인했어요. 플랫 전체에다가 X축, Y축을 디파인했어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라인 컬러 블루 했어요. 사이즈 포인트도 블루로 라인도 블루, 포인트도 블루 그렇게 했어요. 그걸 GDP예요. 지금 앞에 했어요. 제가 하나 중첩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엔 라인에다가
이 매핑이 되는 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Y축을 ICT로 바꾸고 걔는 컬러 레드. 그다음에 포인트도 레드. 그래서 90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파란색이 뭐죠? GDP. 빨간색은 ICT. 그러면 빨간색이 2005년 전까지는 위에 있네요. 성장이 더 높아요. 전체보다 ICT가. 근데 2000년부터 2010년 뭐 초반까지는 ICT가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ICT라고 디파인 되는 게 성장률이 지금 전체 성장률보다 낮아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그래서 2013년, 4년, 5년, 6년, 4년 동안은 또 ICT가 높았어요. 다시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둘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fit 해볼까요? ICT 어떻게 되나? ICT만 fit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알려주세요. 뭐 하면 돼요? 이거 스무스, fit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ICT만 할 거예요, fit.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냥 선으로 할게요, 메서드. 리니어 모델. 근데 이제 매핑을 안에 넣어야겠죠. 매핑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어때요? 논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피팅을 하는데, 피팅을 하려면 어떤 대상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ICT 크로스 레인. 그리고 피팅을 하는데 리니어 핏으로 해요. 한번 해볼게요. 예. 파란색으로 그렸어. 예, 색깔도 지정하겠습니다. 뭐, 그레이 정도로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레이 색으로 보이는 저게 이제 빨간색의 리니어 핏이에요. ICT. 떨어지네. 어, 그것도 해볼까요? 전체도 비교할 수 있게. 이 전체는 이 매핑 없애면 되죠. 왜냐면 앞에서 매핑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을 시켰으니까 리니어 모델로 하고 이제 그레이 대신에 좀 뭐 이상한 색으로 해도 이상한 건 아니고 좀 득한 색으로. 그러면 지금 그린이 좀 더 플랫하고 그레이가 좀 스티프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ICT가 더 빨리 떨어지는. 질문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좀 관심 있는 두 가지 관계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관심 있는 제가 일단은 지금은 시간하고 변수의 오버타임 변화를 보고 있는데 두 변수 간의 관계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예제가 끝나면 두 변수 간의 관계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그림을 두 개 패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발표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겹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그 하나의 줄에 그 양옆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패키지가 필요해요. 패치워크하고 타이디버스 필요해서 인스톨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인스톨했어요. 이거 꽤 걸릴 거예요. 되게 큰 패키지거든요. 한번 일단 설치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지금 온라인은 다 괜찮나요? 예, 특별히 질문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04번 명령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했던 거 그대로 하나를 그립니다. 하나를 그려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을 P1이라는 곳에 스토어합니다. 이거 그냥 이름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저는 그냥 P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이름, 그다음에 함수, 표, 그다음에 변수 일부 뽑고 그다음에 그 이 디플라이어 함수 안에서 변수 지정, 그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X축의 년도, Y축의 GDP 성장률, 그다음에 포인트를 그리고 라인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90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그림을 P1이라는 곳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P1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파란색 포인트에 빨간색 선으로 연결한 그림. 그리고 두 번째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ICT로 바꿨어요. 그 GDP를 ICT로 바꿨어요. ICT로 바꾼 다음에 또 한 번 실행합니다. P2를 안 했구나. 예. 지금 P2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P2는 검은색 라인에 브라운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뭐지? 포인트 크기가 앞에 건 3이고 2예요. 그러면 P 플러스 2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P 플러스 2. 아이고. 그러니까 예. 좀 잘 보이게 할게요. 플러스로 하면 옆으로 붙입니다. 나누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를 하면 위아래로 붙입니다. 그러면 더하기하고 나누기를 한번 병합해 볼게요. 이렇게 붙입니다. 뭐 이런 그림 뭐 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의 그 X축, Y축에 겹치게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시면 그 높이가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같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Y 리밋도 같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림을. Y 리밋도 같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X 리밋 같이 Y도 리밋을 정할 수가 있어요. Y 리밋. 미니멈. 이거 뭐 0보다 더 작은 것도 있네요. 마이너스 3 정도로 하고, 맥시멈은 30이면 충분해 보이죠? 30. 예. 맥시멈 30. 이렇게 이제 Y 리밋을 하면 한번 그림 볼까요? 예. 지금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동일하게 Y도 하면 2번 그림에 대해서도 하면 높이를 맞춰서 직접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2. 그래서 이제 높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나타나죠. ICT 그로스가 높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잘 안 보였죠.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나누기가 더 유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뭐라고 하죠? 가로축으로 나열하는 게, 어떤 때는 세로축으로 나열하는 게, 근데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런 어떤 시간에 따른 경향을 보는데, 우리 뭐래 출산율 뭐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 변화가 큰 것들이 있는데 그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좀 그 에버리지 기간이 좀 오래됐으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로 한번 그 성장률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뭐냐? 커맨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레그를 5년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5년의 성장률이 아니라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10% 성장하다 4% 성장하다 3% 성장하면 그거를 에버리지 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면 5년 성장률을 한번 겹치게 그려봤습니다. 빨간색이 ICT고 파란색이 GDP예요. 좀 더 변화가 확연하죠. ICT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오히려 더 낮았어요, 전체보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ICT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자체를 약간 스무딩 한다고 해요. 5-year moving average라고 해요.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숫자 2로도 해보고 3으로도 해보고 뭐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몇 년치를 발표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이거 1년 성장률로 할까요? 5년 성장률로 할까요? 그럼 뭐 뭘 근거로 결정을 할까요?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젠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로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리젠트를 하는 거예요. 2, 3, 4, 5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도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걸 뭐 튜닝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그 아주 뭐 저명한 학자가 그 어떤 논문을 썼어요.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근데 저런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2.7413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구하는 사람이 다 따라 썼어요. 근데 아무도 왜 그렇게 쓴지 몰랐어.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왜 그 숫자가 결정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제 뭐 학자들끼리 만난 미팅에서 도대체 이 숫자 어떻게 나온 거냐 물어봤어요. 이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뭐 그 분야의 최고대가니까 아무도 이제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기로 이제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냥 RA가 그냥 하나 숫자 든 거다. 그게 다. 뭐 특별한 숫자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RA가 넣은 숫자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수리적으로 가장 최적의 것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가장 명확하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는 기준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시리즈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섹터마다 동일한 성장을 할 때 고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섹터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코릴레이션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 산업별 취업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쳤더니 아니 우리 원데이터에도 있는데 그 챗 GPT가 딴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 쳤더니 산업별 취업자 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코시스더라고요. 그래서 코시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래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래요? 코시스 웹사이트. 어,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야, 우리나라 너무 데이터 수집을 안 한다. 뭐 데이터가 이렇게 없냐 하는데 요즘은 기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열심히 통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산업별 노동자 수를 찍으면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아무튼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서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데이터 상에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그다음에 ICT 여기 정보통신산업 J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업 L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두 자료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언제부터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시점 보여요? 여기 시점. 시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점. 우리 연 데이터 쓰잖아요. 연으로 바꾸고 뭐라고? 그다음에 전체 하겠습니다. 항상 전체를 선택합니다. 근데 호시스는 2013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는 아닌데 그냥 연습이니까 붙이는 연습할 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겠습니다. 뭐라고 떴는지 알 수가 없네. 2013에서 22년까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뭐 화면과 동일 뭐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컷만 찍는 거. 그래서 자료 형식과 동일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또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 데이터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6개월 데이터를 그냥 넣었네요. 그래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네,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 해야 되죠? 행과 열을 또 바꿔야 되네.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새로 엑셀을 열어서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예, 되게 짧아요. 딱 봐도 짧은 시리즈입니다. 9개, 9개 포인트. 예. 그래서 우리 합계가 필요하죠. 합계 이거 우리 뭐 어떻게 이름을 할까요? 레이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노동자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죠? 제조업, 매뉴팩처 아까 보였죠? 매뉴팩처. 그다음에 이름도 바꾼 게 들어가서 바꿔도 되지만 뭐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까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에스테이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ICT 썼는데 정보통신, ICT. 근데 이게 레이버잖아요. 아까 그 총산출이고 변수 이름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언더바 L을 다 붙이겠습니다. manufacture 언더바 L. 그다음에 농업이 있네요. agriculture 언더바 L. 뭐 이런 식으로 더 있나요? 이게 다죠. 아까 했던 거. 총 합계 부동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전체, 그다음에 농업, 임업. 그래서 이거를 레이버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이거 예, 나머지 이거 영어 아닌 거 다 버린 것 같아요. 얘네들만 남겼어요. 영어인 것만.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원래 GDP 13에 70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201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13에서 그 2020까지 44로에서 51로만
뽑겠습니다. 있어봤자 활용을 못해요. 붙이면. 그러니까 추정을 할 때, 그 뭐라고 하죠? 공배수, 공약수, 그러니까 그 교집합만 추정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번에서 51번, 그러니까 13년에서 20년 데이터만, 2020년 데이터만 뽑아서 그거를 GDP 13이라고 다시 이름 짓겠습니다. GDP 13. 그래서 51년 자료가 8년 자료로 줄어버렸어요. 8년 자료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CSV 파일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엑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러리 있으셔야 돼요. 예. 이거 없으면 또 인스톨 해야 돼요. 인스톨 리드 엑셀.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엑셀 커맨드를 사용해서 제가 올려드린 네이버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불러왔을 때 이렇게 2014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개 합쳐야 되죠. 하나는 생산이고 하나는 노동이에요. 생산하고 노동하고 합치려면 변수잖아요. 컬럼 바인드, C 바인드. 그래서 GDP 13을 하고 근데 또 이 레이버로 붙여온 애가 202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년까지 두 개가 더 있네. 그래서 걔 두 개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1에서 10이 아니라 1에서 8까지만. 1에서 8까지만 해서 마지막 두 개를 빼고 그래서 로는 1에서 8까지만. 지금 그 옵저베이션 10개잖아요. 레이버가. 8개 옵저베이션에서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컬럼 같은 경우는 이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있으니까 하나만 하기 위해서 1번은 빼고 2번부터 붙여요. 레이버도. 그렇게 이제 붙이면 걔를 GDP 레이버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GDP 레이버 새로 했더니 연도는 8개 연도가 있고 변수는 31개에 5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전체 36개 변수 데이터. 또 이제 생성이 돼서 스트럭처 한번 보여줘 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스트럭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개 변수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제가 이제 KK라는 변수를 하나 숫자를 하나 스토어 할 건데요. 왜 하냐? 제가 레그를 숫자 몇을 쓸지 몰라서 1을 쓸 수도 있고 2를 쓸 수도 있고 3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레그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귀찮아. 그냥 한 번만 그냥 쓰고 그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KK라는 걸 지정한 겁니다. 이게 뭐 숫자마다 1, 5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야 돼. 성장률 식이 있는 것만큼. 귀찮아가지고 그냥 KK로 써.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작업을 한 번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GDP 레이버 변수를 사용하고 이번에는 진짜 내 목적을 위해서만 한번 해보겠어요. GDP하고 레이버, 그러니까 전체 GDP, 전체 레이버 그것만 뽑아서 셀렉트해서 변수 정의를 하는데 그로스 레이트 아까 그냥 복붙했습니다. 복붙했어요. 그러니까 연 성장률. 그래서 GDP를 했고 그 밑에 레이버 했어요. 그다음에 GG 플러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각 연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가로축은 GDP 성장률, X는 GDP 그로스 레이트, 그 다음에 Y축은 레이버 그로스 레이트. 그래서 점 찍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GG 플러스고 포인트로 블루 포인트 찍을 겁니다. 그렇게 fit을 리니어 모델로 할 거예요. 직선 그려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봅시다. 좀 그림을 키울게요. KK가 없대요. 실행을 안 했어. 이렇게 나오네요. 범위 몇 개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이제 하는 방법만 알면 데이터 시리즈 늘려가지고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범위 몇 년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 커맨드 좀 알면 좋겠죠. 그 커맨드가 왜 안 나와?
예, 연도 레이블 붙이기. 여기 제일 뒤에 거죠. 지오메트릭 레이블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서 그거 붙이겠습니다. 플러스하고 레이블. 연도라는 변수를 점마다 레이블해라. 어떻게 나오나 보죠. 예.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레이버하고 GDP하고 그로스레이스 컨비네이션이고 핏을 했더니 GDP가 늘어날 때 레이버도 늘어나긴 하네요. 고용수도. 파지티브 관계 있긴 하네요. 근데 되게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동일한 거를 지금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했죠. 전체에 대해서 했는데 동일한 거를 ICT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CT에 대해서. 네거티브인데요. 릴레이션십이. ICT 분야가 성장하면 고용 줄는데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경제학 수업이 되나? 왜 그럴까요? 아니, 성장이 많이 돼서 많이 지금 생산을 하는데 고용은 줄어.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동화, 뭐 기계 같은 게. 뭐 계속 생산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고용 안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관계가 없거나 하여튼 통계적 요의성을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너무 데이터 포인트가 없으니까 컴퓨터 쓰다가 너무 네.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예. 어, 지금 4시 15분이라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좀 뭐 할 게 필요한 분들은 데이터 붙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시 25분에 예. 수가 어디서부터 한테 있는데요. 무수리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와서요. 지금 더블 따옴표가 없어서 그래요. 무수리지요? 예, 라이브러리는 항상 이 색깔이 이거예요. 예. 해보세요. 엔터. 잠깐만요. 저기 가서 네. 패키지가 없대요. 인스톨부터 하셔야 돼요. 인스톨 패키지. 그 라이브러리 위에다 하셔야 이거를 바로 하는 거.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안에다 올릴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기다렸어요. 화살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